말기암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기 폐암 진단은 바로 치료를 시작할 때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완치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MD 애너슨 암센터에서 지켜본 환자들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5년 이상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제3기 비소세포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양쪽 폐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제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중앙에 심장이 보이고 양쪽 폐에 한방눈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암덩어리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암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흉부 CT 사진으로 보면 치료 전에 5cm나 넘었던 암덩어리가 3차례의 항암 치료 후에 1c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암덩어리가 90% 이상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암치료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암이 뇌에 전이되면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환자는 58세 된 여자분입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 뇌자기 공명 사진상에서 크게 보이던 암덩어리들이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줄어들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는 완치가 될 가망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균 6개월 정도 산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죽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 상태가 나빠지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져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선과 같이 처음에는 삶의 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 기간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은 치료가 가능한 만성병입니다. 급성병은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총각을 다투는 병이지만 만성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병입니다. 치료와 관련해서 항암 치료 후에 암이 계속 줄어들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붉은색 곡선과 같이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후에 크기가 5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를 부분 관해라고 부르는데 치료하는 약제의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치료를 안 했으면 계속 커졌을 암이 파란색 곡선과 같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감소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치료의 효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암에 대한 다른 오해는 암이 발견되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치료입니다. 대부분 치료를 안 하면 암이 더 자라지 않느냐 조급증을 내시는데 이러한 치료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잘못된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최상의 치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치료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암 환자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음식은 충분한 칼로리와 고단백 음식입니다. 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폐암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또한 소세포 폐암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초기 비소세포 폐암은 수술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도 약물 치료로 장기 생존이 가능하니 치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폐암과 싸우며 고통을 받고 있지만 폐암을 극복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40대인 제 남편이 2004년도 10월
폐암 1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율이 70% 된다면 재발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재발하게 되면 대부분 2년 이내에 재발하니까 그간 재발하지 않고 하셨다면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해 7월 비소세포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셨으나 뇌전이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가슴을 보니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혹이 잡혔습니다. 합병증인가요? 혹시 암이 전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께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비소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항암제 투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예, 기침이나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없이 암이 진행되어서 4기 폐암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폐암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항암제 치료와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증상이 없다면 평상시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67세께서 지난 3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술은 불가능한가요? 옛날 같지 않고 좋은 항암제 치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뼈로 전이되어서 통증이 심하다면 그곳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병입니다. 금연을 실천하는 길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기 발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조기 진단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폐암입니다. 폐암 환자의 65% 정도가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에 진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혹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거나 기침 후에 점액성 가래에 객혈이 있다면 일단 폐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지금 당장 끊는다면 여러분의 폐는 그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5월 2일 2006 연중기획 비만과의 전쟁, 미래의 시한폭탄 소아비만을 방송합니다. 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소아비만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